6페이지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의 소멸.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물권이 공통으로 소멸되는 원인에는 목적물이 멸실하면 당연히 소멸이죠. 상품, 백화점 같은 경우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 그 다음에 소멸시효. 그 다음에 포기,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혼동, 몰수 등이 있다. 거의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물권이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물의 멸실인데 첫 번째 줄 것이고,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 물권도 같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냥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 32회 때도 나왔는데, 자, 거기 별표해 놓고, 자, 뭐라 됐습니까? 포락됐어요. 여기 땅이 있는데, 땅이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바다로. 뭐가 됐다고? 포락이랍니다. 이게 포락. 해안가에 땅이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자, 이게 뭐라고? 포락입니다. 포락되면은 시험 포인트가 다시 성토를 해도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 밑에 그 판례 있죠? 판례. 자, 주권인 거 보시면 돼요. 포락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바로 밑에 다시 성토화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의 사건이 대산을 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기출지문 봅시다.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을 뭐한다? 소멸합니다. 포락됐다. 포락이 뭐라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다시 성토에 올려도 소멸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됐고요. 밑에 가서 소멸시효입니다. 자, 용인물권은 무슨 시효 걸린다 그랬습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했죠? 자, 우리 아까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7페이지. 나 190페이지가 아니고 잘못이겠네요. 200페이지네,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에 소멸시효 완성된다. 이렇게 했었죠. 우리 아까 정리 따로 했죠. 무슨 시효 완성됐을 때? 용인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고 했죠.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판소노트의 내용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용인물권인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20년이죠. 용인물권은 몇 년간? 20년입니다.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소멸시효 그거만 줄 것이면 됩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용인물권이며 2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다른 거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립니다. 유치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소멸시효 걸리는 건 무슨 물권만? 용인물권만. 그래서 용인물권만 소멸시효 걸린다. 용인물권에 뭐가 있어요? 지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 다음에 혼동 갑니다. 혼동. 자, 혼동은 어떤 내용이냐? 일단 판소노트 한번 봅시다. 판소노트 42페이지. 판소노트 42페이지 폈어요? 폈습니까? 자, 물권의 소멸 보시면 쭉 돼 있는데, 이제 목적물이 멸시부터가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뭘 한다고? 혼동. 자, 혼동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혼동도 자, 상세한 내용. 요즘 혼동이 잘 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략적인 내용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191조의 1항을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이 부동산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 얘가 전세권자. 자, 그래서 2년 전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더 1,000만 원 주고 니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뭘 넘겨버렸다고? 전세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세권이란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은 어떻게 됩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때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또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뭡니까? 내용이에요. 191조 1항의 내용이야. 자, 그런데 1항에 단서에 가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2개 중에 이번에 1개만 할 겁니다. 자, 어떤 거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이 뭡니까? 2년 전세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전세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되죠?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자,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자, 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그 대금을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자, 전세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의 전세권이 뭐가 됐습니까? 목적이 됐지. 맞아요? 전세권이 뭐 됐다고? 저당권의 목적이야. 그래서 제3자 권리에 뭐가 되면은 목적이 되면 아무리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소멸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자 돈 빌려주고 날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된 권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요 저당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구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자 보호,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제3자 권리 목적이 됐을 때는 소유권 가져와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거야. 됐어요? 네, 이렇게 되고 자 191조의 2항은 뒤에 설명할 거고요. 3항 가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 점유권과 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9회 시험에 나왔던 게 광어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광어권은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거든.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누가 주거든? 국가가 주거든. 광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광어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안 되죠. 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주기 때문에? 국가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19회 시험에 나왔어요.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권의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지금 제가 샀다 그랬지. 68,000원 주고 샀다 그랬지. 뭐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지. 맞죠?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자 사실상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배까지 하고 있네. 뭐가 있다? 점유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이크를 빼앗아 가면은 침탈해 가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뭡니까? 소유권에 기한 것도 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어. 그래서 191조의 3항에 보면은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요 정도 중요하고 합니다. 자, 갑시다. 책에. 자, 216페이지에 191조 1항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현관편, 다른 물권의 현관편을 시고 제한 물권입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될 때는 다른 물권이 아까 말해서 제한 물권은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한 물권은 다른 물권은 뭐한다?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혼동으로 소멸.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전세권자 소유권을 가져와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2항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3항 볼게요. 점유권 밑에다가 광어권 적어주시고 점유권이나 광어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자, 217페이지 양갈로 2번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 두 번째 줄까지 읽으시면 돼. 자, 그래서 소유권과 다른 물권, 제한 물권이 동일한 사람이 기속됐을 때는 무슨 물권이 소멸한다 그랬어? 아까 법조문에 다른 물권, 제한 물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야. 예외,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을 때는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번에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넘깁니다.
자, 넘겨서 자, 어디로 가냐면 양갈로 4번으로 갑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나옵니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있잖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저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점유권 사실상 지배까지 하고 있으니까 같이 있어도 점유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밑에 점유권과 가압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19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효과 가서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무슨 적이다?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밑에 이제 지금 이 문제 예제 문제를 보는데 5번 지문은 지금 설명 안 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우리가 걸리는 거 뭐만 있다 그래서 옆에 적어놔. 용인물권만 소멸시효 걸리잖아. 그럼 다른 거 나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아닌다.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아. 이게 24회 때 기출지문입니다. 이 기출문제예요. 24회 기출. 자, 2번 물권의 포기입니다. 포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입니다. 자, 유유제포 들어봤죠?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 3번은요.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이 됐을 때 저당권자 동의 없이 은행의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난리 납니다. 은행 가만 안 있습니다. 3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존속기간 있는 지상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돼. 자, 용인물권이 무슨 기간 만료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인물권 안에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됐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요거는 3월달에 한다고. 지금 안 가르쳤거든요. 자, 요거는 3월달에 하도록 4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어.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제 224페이지 이제 점유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 자, 점유권은 뭡니까?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야. 그래서 점유권 포인트가 뭡니까? 사실상 뭐 해야 됩니까? 지배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 이게 192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224페이지. 자, 옆에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깨끗하지? 맞죠? 그 페이지 X, 224페이지 X. 자, 그러면은 점유제도와 점유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제도입니다.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 192조, 아까 설명했습니다. 192조 한번 볼게요.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자, 현관펜,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그냥 물건 사실상 지배하면은 인정되는 물권이 뭐라고? 점유권이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할 때 지배 상세 줄 것이고. 자, 우리가 사실상 지배하면은 점유권 생기는데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204조 규정에서 점유를 회수할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 옆에 가서 몰라도 됩니다. 자, 요소 사실상 지배 있으면 되고 밑에 내용 안 봐도 돼요. 넘기시고 2번 점유 설정 의사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가 있으면 점유권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시험에 안 됩니다. 그 밑에 가서 점유권과 본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어떤 거냐 봅시다. 도둑놈은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과 같은 본권은 있다 없다? 없지요. 맞죠?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은 소유권을 훔침을 당한 사람이든 자, 이 사람은 점유권 없죠 지금? 근데 지끄니까 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도둑질 당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은 있는데 본권은 있는데 뭐는 없다고 한다고요? 점유권 없다고요. 도둑놈은 뭐가 있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본권이 없는 거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5번째 줄 보면 나와요. 도둑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온 적이 없어. 도둑은 점유권은 있지만 뭐가 없고 본권은 없고, 도난당한 자는 본권은 있지만 뭐가 없어. 그 이해됐어? 됐어. 시험에 안 나와. 왜 하는데? 있으니까 하지. 자, 밑에 가서. 자, 하기 전에 그거 빠뜨렸네. 점유권 나오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 머릿속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점유권 하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무조건 낸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알겠어요? 그러면 점유권 했을 때 뭐 적어놓고 갈까? 뭐? 자, 어디 있습니까? 돼 있네. 224페이지. 자, 제3장 점유권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에 타이틀 밑에 보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나와 있지? 맨 위에 제3장 점유권 밑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가면 점유보호청구는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알죠? 뭐 나오긴 나왔는데 10년 동안 한 2번 정도 지문 나왔고 한 번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적이 없어. 뭐가 잘 된다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됐어요? 그러면 점유권을 공부할 때 딱 이 장을 딱 펼쳤을 때 뭐부터 해야 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부터 찾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 다음 하고 패스.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시험에 출제위원도 그것만 딱 위주로 보고 있어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무조건 시험에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동안 9번 나왔어. 10년 동안 9번. 근데 한 번은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 낸다고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자,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디로 갑니까? 226페이지. 자, 점유제도의 예외 나와 있어. 점유의 관념만 나와 있죠. 막 그래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점유는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인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줄에 점유 보조자. 밑에다가 적어놔. 실장님. 자, 어디 하냐면 226페이지 하고 있어. 폈어? 제2절 하고 있어. 자. 상태가 안 좋아. 어깨 좀 펴고. 고기 좀 들어. 어제 밤새도록 공부하지 말라니까. 지금 무슨 공부를 공부해요. 맞죠? 네, 집에 가서 그냥 한번 수업 듣는 거 한번 쭉 읽어보고. 맞죠? 어제 밤새도록 공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얼굴이 지금 밤새도록 공부한 것 같은 인상이에요. 그죠? 밤새도록 갈 필요 없어. 그럼 지금 이렇게 밤샜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7월 달, 8월 달 가면 지쳐.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필기한 거나 좀 보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동영상 있으면 한번 살짝 들어보고. 뭐 2시간 넘지 마. 3시간 넘지 마. 알겠죠? 예. 강도가 서슬 올라가니까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민법도 특강 들어가잖아요. 맞죠? 이렇게 우리 특강 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들어갈 때부터 조금씩 해주면 돼. 조금씩. 아시겠죠? 예. 그 전까지는 좀 즐겨. 벚꽃 필 때도 한번 보고. 아침에 뭡니까? 3월 9일 날 뭡니까? 3월 9일 날 선거죠? 민법 수업입니다. 민법 수업이야. 민법 수업입니다. 선거하고 오시고 맞죠? 투표하고 오시고 가지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다음 한 다음에 3월 한 20일쯤 되면 벚꽃이 핍니까? 4월. 잘 모르시나 보네. 벚꽃하고 별 그게 없으나 보네요. 자, 3월 달, 4월 달에 벚꽃도 구경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먼저 제주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야 뭐 이거 언제 마지막에 벼락치기를 할 수 있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7월 달부터 뭐 해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총명탕 이런 거 딱 먹어야 돼요. 아시죠? 건강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3이야, 고3. 그때부터 고3이야.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돼요. 아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아시죠? 네. 지금은 뭐 조금씩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잘하는 게 주특기가 뭐예요? 벼락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도 또 그랬는데. 예? 여러분 주특기 뭐예요? 벼락치기. 맞죠? 근데 벼락치기 통해요. 왜? 객관식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벼락치기. 지금 이제 너무 뭐 많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자, 어깨 좀 다시 한번 펴시고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자세는 아주 좋아요. 왜? 시험이 잘 안 나올 파트니까 지금 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자도 돼요. 아시죠? 중요한데 내 깨울 때니까 자주점유 타점유부터.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2절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애가 누구냐고? 점유 보조자다. 그거 줄거시면 돼요.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실장님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학 저 안에 있는 책들 전부 다 제가 다 샀잖아요, 맞죠? 제가 다 샀고 돈 보내고 다 했습니다. 지금 현매죠. 그래서 돈 다 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실장님이. 맞죠? 서점의 점원 이런 사람들도 맞죠?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판소는 또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44페이지에 피면은 점유 보조자 옆에다가 실장님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실장님.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보고 있어. 여기. 예? 거기에 있는 세 페이지 내용 핵심 요것밖에 없어. 예? 자, 요거.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 점유 보조권도 없어요. 그런데 자력 구제는 행사할 수 있어. 209조 내용인데. 자,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이 책을 가져가는 걸 막죠. 자력 방위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 가져가면은 쫓아가서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자력 탄압권도 있어. 그래서 실장이 뭡니까? 남자를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어디 있어요? 보면 있어요. 실장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남자 뼈에 뭐든가 자력 탄압까지 해야 되거든.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자력 구제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세 번째 줄 갑니다. 지금 두 번째 줄까지 읽어왔고 세 번째 줄. 반대로 사실상 지배는 없는데도 점유권 인정된 애가 있다. 간접 점유자 얘기하는 거야.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이런 사람들, 상속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점유에 관념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갑니다. 점유 보조자 바로 나오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점유 보조자.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그래요. 타인의 지시, 원장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한 때에는 타인만이 원장만이 뭐가 된다고? 점유자가 된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의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설명했던 내용이고 옆에 페이지 가서 성립 요건입니다. 양갈로 2번. 자, 1번에 줄 것이고 어떤 자를 위해서 원장을 위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야. 점유 보조자는. 맞지요? 그리고 2번에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지시 따르죠? 내 지시 안 따르면 봉급 안 줍니다. 아시겠죠? 봉급 주는 이유가 뭐야? 내 지시 따르라고. 맞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명령 복종 관계입니다. 점유주하고 점유 보조자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야. 알겠어요? 내 명령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쁘잖아. 아시겠죠? 네, 그럽니다. 자, 됐어요. 그 밑에 가서 처 나왔지? 한 번 나왔어. 와이프지, 처가. 그 한자 알죠? 처가 누군지 알지? 와이프지? 자, 와이프는 집에 있는 뭐 세탁기나 TV나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공동이죠? 맞죠? 그래서 점유자입니다. 공동의 점유자. 어디 있느냐?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찾았어요? 있어요?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동의 점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처는 누구라고? 점유 보조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와이프 보고 네 점유 보조자 이러면 와이프는 난리 납니다. 에? 난리 나겠죠? 난리 안 날 것 같아? 난리 나죠? 네, 공동의 점유자입니다. 자, 뭐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효과 갑시다, 효과. 자, 효과 포인트입니다. 중요하게 되어 있죠. 점유 보조자는 무슨 총권 행사할 수 없어요? 점유 보조 행사할 수 없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줄도 줄 것이고. 점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줄 것이면 되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유 보조 총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세요. 점유보호자가 점유보호권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없다. 옆에 기출지문 딱 별표해 놓으시고, 점유보호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누가 되지 못합니까? 상대방, 반환초권이 상대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거 앞에서 한 적이 있죠? 예? 한 적이 있잖아.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어디 했는지 모르지? 요? 자, 이거 어디서 했냐면은 178페이지. 옆에 적어놔. 자, 178페이지에 자, 우리가 반환 청구의 상대방,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나와 있습니까? 거기 2번에 보면 나와, 2번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간접 점유자는 포함되지만 점유보호자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 있지? 맞아요? 그 옆에다가 적어놔. 227페이지 참조. 자, 옆에다 또 적어놔. 288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288페이지 한번 봐봐. 288페이지. 288페이지. 288페이지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맞아요? 자, 288페이지 가면 맨 끝에 가면은 간접 점유자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맨 끝에 있지? 맞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옆에 페이지 가면 289조입니다. 289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에 니은번 나와요? 점유보호자. 점유보호자에게는 할 수 있어, 없어? 두 번째 줄까지 죽으면 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고요. 맞죠? 됐습니까? 소유권에 기하든 점유권에 기하든 반환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점유보호자. 간접 점유자는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옆에 적어놔. 몇 페이지 참조? 178페이지 참조. 178페이지 참조. 자, 우리가 간접 점유자는 된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내용도 178페이지 나오고 옆에 289페이지 옆에 자, 점유보조자도 178페이지 참조해 놓으셔야 돼. 그걸 묶어서 앞에 해놨지? 예? 아,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227페이지로 다시 돌아갔어. 227페이지. 자, 효과에서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청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밑에 어디 갑니까? 2번, 동그라미 2번 돼 있네. 근데 무슨 구제는 행사할 수 있어? 자력구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력구제. 자, 자력구제 옆에다가 자, 몇 페이지 참조하냐면 249페이지인가? 맞나? 모르겠네. 아, 맞네. 자, 자력구제 옆에다가 249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자, 249페이지 참조. 자, 249페이지 보니까 무슨 구제 나와요? 자력구제. 209조 나오지요? 나오지요? 그럼 점유보조자에게 자력구제권이 인정돼야 안 돼? 된다고요. 점유권과 점유보호권은 없지만은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그럼 자력구제가 뭔데? 209조 한번 읽어봅시다. 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우리 실장님은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우리 기본서를 가져가는 걸 막지. 자력 방해권. 그 막는 것도 뭡니까? 일의 일부예요. 알겠죠? 근데 뭐 한 개씩 뺏긴다. 실장님이 뭐 미인계를 써가지고 뭐 뺏긴다. 우리 수강생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뭐 한 개씩 뺏어갔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잘라보죠. 예? 왜? 자력을 방해해야 되거든. 우리 실장님은. 안 되겠다. 내일 오면은 실장님 뭐 어떻게 해요? 니는 점유보조자야. 딱 보면서 해. 뭐 할 수 있어? 점유권 있어 없어? 없어. 점유보호권은 없어. 근데 뭐는 있어? 자력구제 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력 방해권과 탈환권이 있어. 아시겠죠? 내일 했는가 안 했는가 볼 거야. 실장님 딱 세워놓고 했는데 여기 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실장님 딱 서가지고 아니면 쉬는 시간 해. 여기 저 뒤에 있거든. 딱 서가지고 자, 니는 점유보조자인데 점유권이 없어. 점유보호권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자력구제 행사할 수 있어. 자력구제가 뭐냐면은 자력 방해권이 있고 탈환권이 있어. 하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걸 생각해. 제발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력 방위권이야. 209조 1항이 자력 방위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자력 방위권. 2항이 자력 탄압권입니다. 점유물이 침탈됐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입니다. 즉시 가해자를 발생하여 이를 탄압할 수가 있고, 동산일 때는 동산, 기본서, 책 이런 것들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탄압할 수가 있다. 이 실장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뽑아요? 탄압해야 되니까 남자를 뽑는 거야. 아시겠죠? 자력 방위도 해야 되고 탈환도 해야 되니까 남자 실장을 뽑는 거라. 예?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종류 두 가지 밑에 있지. 1번, 2번. 밑에 법조문 밑에 쭉 가니까 종류, 자력 방위권, 탄환권. 1항이 자력 방위권, 2항이 자력 탄환권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볼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된다. 자력 구제 법조문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227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책에 포인트가 뭔데? 지금 이때까지 포인트.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뭐가 없어? 점유 보조권 없죠? 근데 뭘 할 수 있어? 자력 구제는 할 수 있다. 됐어? 끝.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쉬면 안 나잖아. 자, 밑에 가서 넘깁니다. 228페이지. 이제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좀 나와. 임대인 적어놔.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이런 사람이 뭐예요? 간접 점유자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포인트가 뭡니까? 점유를 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적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쭉 보시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네 번째 줄 끝에 가니까 임대인에게 간접 점유권이 인정된다. 돼 있어요? 돼 있잖아. 자, 보세요.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권 뭡니까? 설정자. 2년 동안 빌렸습니다. 전세권자. 자, 이 사람은 목적물을 뭡니까? 직접 점유하죠? 직접 점유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임대인이야.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2년 동안 빌렸습니다. 이 임차인 또 뭡니까?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빌려준다. 지상권 뭡니까? 설정자. 지상권자. 자, 그러면 얘들은 무슨 점유자입니까? 직접 점유자. 얘들은 점유를 하게 했잖아. 194조. 하게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집주인 뭐라 부른다? 임대인? 간접 점유자. 전세고 설정 뭐라 부른다? 간접 점유자. 지상고 설정자? 간접 점유자. 됐어요? 점유를 하게 한 자를 통틀어서 뭘 한다? 간접 점유자 한다고.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판소노트에 44페이지 있는데요. 점유자니까 한번 물어볼게.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자잖아. 점유자. 점유권 있지. 그럼 점유권 있으면 또 점유, 보호, 청구권 있어 없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무슨 구제는 없어? 자력 구제가 없어요. 얘가 기간 동안에 가서 야 돌려둬 나가 임마 안 되지. 그래서 무슨 구제는 할 수 없다고. 자력 구제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판소도 돼 있죠. 근데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도 있고 점유보호권도 있고, 아까 209조에 보면 점유자는 자력 방위권 탄압권 있다고 했잖아 아까. 예? 했으니까 다 있어. 직접 점유자. 그럼 직접 점유자는 뭡니까? 시험 잘 안 내.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람입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니까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조권이 있지만 무슨 구제는 할 수 없다? 자력구제.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어. 자력구제가 없다고.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지.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슨 구제는 있어? 자력구제는 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는 반대네. 반대로 가면 되네. 맞죠? 근데 기억이 안 나. 점유보조자가 자력구제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기억이 안 나면 실장을 떠올려. 무슨 구제하고 있는? 자력구제하고 있는 실장을 떠올려. 알죠? 실장님 누군지 알죠? 있잖아요.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 모르겠으면 이렇게 외워. 점유보조자는 지읒이니까 무슨 구제 있어? 자력구제이지. 간접점유자는 기억이야, 지읒이야? 자력구제 없어. 이래 했는데 못 외울 것 같으면 안 되지. 이 말 해줬는데. 예? 자,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 행사할 수 있죠. 간접점유자 기억이잖아. 자력구제 행사할 수가 지읒이 아니지. 뭐 이래 기억하든 저래 기억하든 기억하셔야 돼. 요게 유일하게 나왔던 지문입니다. 알겠어요? 점유보조.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판소노트에 그것만 정리하면 끝이라니까.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28페이지에 의 받고 성립요건 보세요. 자, 1번 특정인이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얘가 특정인이 무슨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1번이 그 내용이야. 간접 점유가 생기려면 얘가 한 명이 무슨 점유하고 있어야 돼?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것을 점유 매개 관계를 한다고 해. 됐어요? 그러면 2번에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업번의 두 번째 줄 법률 관계, 점유 매개 관계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디귿번입니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사람이 간접점유자 맞지요? 근데 이 사람 또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일 때. 임대 놓을 수 있죠? 또 전대 놓을 수도 있죠? 맞죠? 이 사람도 간접점유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30회 때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 3번에 디귿번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간접점유자의 지위입니다. 첫 번째 줄. 무슨 권 가지고 있어? 점유권 가질 수 있지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그렇지만 무슨 구제는? 그게 현관편이야. 그게 시험에 나왔어 옛날에. 자력구제는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됐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은 3월달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잘 나오진 않지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확히 두 번 나왔는데, 자, 207조는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상속인 점유갑니다.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이 이전된다. 앞에 생략된 게 있어. 누가 사망시? 피상속인이 뭡니까? 사망시. 피상속인이 사망시 적어놔야 돼. 피상속인 사망시 점유권은 누구한테 이전됩니까? 상속인이 이전됩니다. 자, 첫 번째 줄 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 있죠. 양갈로 2번. 자, 죽으면 돼요.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의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타주. 아버지가 악이면 아들도 악이. 집에 가면 그나물의 그 밥들 있죠? 있죠? 하는 게 똑같잖아. 맞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즉 보세요. 피상속의 점유가 타주점이었으면 소유사가 없는 타주점이었으면 상속인의 점유도 무슨 점유다? 타주점입니다. 바로 옆에 기출지문 체크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전미의 종류. 나왔죠? 근데 쉬고 싶죠? 쉬어야 되겠죠. 쉬었다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자주면 타주면 좀 쉬었다 합니다. 10분 쉽니다.